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사람의 유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념색체의 존재하는 유전과 성념색체의 존재하는 유전으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대립 유전자가 몇 쌍이 관여한다? 윤성아? 몇 쌍? 한 쌍. 한 쌍, 딱 한 쌍. 그래서 문제에 한 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단일인자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밑에 가서 다른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단일인자 유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A와 A 프라임이 관여하는데 얘가 우성이라든지 B하고 B 프라임이 관여하는데 얘가 우성이라든지 아니면 D하고 D 프라임이 관여하는데 브레임이 같아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도 달라진다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냐면 이거는 지금 대립 유전자가 A 아니면 A 프라임 하나씩인 거잖아. 두 개인 거지 그러면? 그런데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R과 G와 B가 관여하든지 A와 B와 O가 관여하든지 그래서 R이 G보다 세고 이렇게 세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같은데 둘 다 O보다는 세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일 때는 복대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대립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일인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단일 대립에 대해서.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인자. 그럼 여러분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 다인자 유전은 복대립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야. 다인자 유전은 누구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야? 단일인자 유전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의 경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의 키를 결정하든지 몸무게 결정하든지 지능을 결정하는 것들은 딱 우위성과 열성 두 가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애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얘네들은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 자, 우열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다? 양적 유전이다. 그럼 양적 유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자, 다인자 유전의 예를 보게 되면 3가지, 4가지 정도 되는데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물론 완두의 키를 결정하는 거는 다인자가 아니에요. 단일인자. 그래서 우리가 라지 T면 키가 컸고 스몰 T면 키가 작았잖아. 사람은 안 그래요. 자, 키라든지 아니면 체중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인자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지금 키하고 체중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인자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키를 결정하는 게 지금 나는 3개만 설명을 하겠지만 7세트 정도가 관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라지 A랑 스몰 A가 한 2번염 색채에서 키 결정하고 라지 B하고 스몰 B도 키를 결정하고 라지 D, 스몰 D도 키를 결정하고 라지 E, 스몰 E도 키를 결정을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세트들이 다 키 결정하는 데 관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관한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앉아 그냥. 굳이 여기로 오지 말고. 자, 얘네들이 키를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는 지금 빼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키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D인 사람이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보세요. 자, 3사람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번이라고 하면 위를 A라고 하고요. 아래를 B라고 할게요. 자, 1번인 사람은 A하고 키가 더 비슷할까? B하고 키가 더 비슷할까? 누구하고 더 비슷하다? 이 사람은
B하고 더 비슷해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양적 유전이다. 유전자의 수가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면 대문자가 큰 키를 결정하고 소문자가 작은 키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라지 A랑 스몰 A가 만나서 얘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큰 키 유전자의 수가 많으면 키가 커지는 거야. 큰 키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대문자가 많을수록 키가 커지는 거야. 소문자가 많을수록 키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대문자가 몇 개야? 6개야. 이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대문자 몇 개야? 3개야. 이 사람들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A가 대문자건 B가 대문자건 D가 대문자건 중요한 거 아니야? 대문자의 수가 많을수록 키가 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와? B와 더 키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양적 유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인자 유전의 키포인트예요. 대문자의 수가 같으면 이론적으로 표현형이 어떻다? 같다라고 봐주는 거. 그래서 일단 다인자 유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양적 유전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특정한 유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대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이 짙어지는 거야. 이게 소문자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옅어져서 하얀 피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봐둬야 되고 얘네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뭐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얘네들은 다른 유전하고는 달리 환경의 영향을 좀 더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키를 뭐 유전이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체중이 유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능이 유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를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한테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야. 왜? 부모가 가지는 유전자들이 어떤 조합을 했는지에 따라서 대문자 한두 개에 따라서 지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갖고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 거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없었다. 뇌가 발달하고 뉴런이 시냅스를 맺을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유전으로 받은 만큼의 지능이 발현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유전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다인자 유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인자 유전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이래요.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가 있고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D가 있으면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이고 얘네들이 대립인 거는 맞아. 그런데 대문자의 수가 많을수록 키가 커지는 거야. 좀 아까 얘기했었죠? 대문자의 수가 많을수록 키가 커진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유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유전장이 똑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지.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쪽에 문제가 있어요. 자, A, B, D가 모두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뭐 1번이면 하나는 3번이고 하나는 5번이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야. 독립이야. 연관이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 연관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지? 네.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 네. 자, 그랬을 때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 자, 이런 애들과 이런 애들이 만났을 때 그 다음 자식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 몇 종류?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A 따로 B 따로 D 따로 따져서 곱해줘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 몇 종류? 8. 얘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유전자형의 종류가 몇이냐고. 얘랑 얘가 교배가 됐을 때 나오는 자식이 가질 수 있는. 27, 27. 그렇지, 27. 자, 왜 그렇다 그랬어? 라지 스몰 A와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이렇게 세 가지지? 그럼 B에서도 세 가지, D에서도 세 가지.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27 종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식이 태어났을 때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 얼마야? 하나를 보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해서 곱하면 되는 거잖아.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 몇 분의 몇? 27분의 8분의 1이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라지 스몰이가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지? A에서 2분의 1이니까 B에서도 2분의 1, D에서도 2분의 1. 그래서 얼마? 8분의 1. 뭐와? 부모와 유전자형이 동일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이 부모 사이에서 이런 애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일까? 이건 얼마겠어? 64. 그렇지. 이거는 64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둘 사이에서 라제가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거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64분의 1.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다인자 유전에서는 자, 이 문제에서 2번과 5번과 6번이 달라지는 거야.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야, 자식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뭐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다? 대문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표현형의 종류 몇 종류 나올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7. 그렇지, 7종류지. 왜 7종류야? 대문자가 최고 많으면 몇 가지 나와? 6개. 그 다음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의 표현형의 종류는 7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건 이거죠. 자, 뭐가 나오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 야,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하다는 건 무슨 뜻이지? 대문자가 3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지비가 되든 라지디가 되든 하여튼 대문자가 3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확률과 조합을 이용해서 푸시는 거죠. 뭐야? 6자리 중에 3자리만 대문자가 들어가면 된다. 그 뜻이잖아. 그러면 지금 자리가 몇 자리지? 잘 봐. 자리가 몇 자리지? 6자리죠. 6자리 하나하나마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 계속 경우의 수가 2개씩이지. 그러니까 분모는 몇 분의? 2의 6제곱분의. 맞죠? 자리가 6자리니까. 그런데 6자리 중에 반드시 몇 자리만? 3자리만 아무렇게나 대문자가 들어가면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6, C, 3 들어가는 거지. 맞죠? 6C 3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64분의 20 나오죠? 64분의 20. 그럼 이거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6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인자 유전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다 풀어놨어.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뭘 하느냐? 6번 해보세요. 자손 중 부모보다 키가 큰 형제를 지닌 아들이 태어날 확률. 내가 지금 문제 다 풀어준 거야 지금. 나머지 한 문제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올지? 봐봐. 쉬어있네. 64분의 12. 맞았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부모랑 계산을 하면 6C4, 6C5, 6C6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해도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가자. 쉽게 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문제 나왔을 때는 계산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부모랑 같을 확률이 16분의 5잖아. 네. 그럼 부모랑 다를 확률은 16분의 11이지. 네. 그런데 그 중에 반은 키가 크고 반은 키가 작겠지. 네. 그러니까 32분의 1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잖아. 딸 또는 아들 2분의 1 들어가서 64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나 지금 기본을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좀 더 쉬운 거 해봅시다. 부모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예요. 딱 2개만 한 거야 이번에는. 딱 2개만 했을 때 자, 부모와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을 구하시오.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개일까?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만 해보세요. 자, 종류는 몇 종류 나옵니까? 5종류 나오죠. 동일한 확률 얼마입니까? 8분의 3이다. 이제 유전을 좀 하다 보면 16분의 5하고 8분의 3은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편해요. 이거를 그때마다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나오자마자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얘가 더 많이 나와요. 16분의 5 정도는 빨리 그냥 알고 있으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응용 들어갑니다. 살짝 응용.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것처럼 딱 표준형이 아니에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B와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B가 만났다. 부모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식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 그 다음 2번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억과 자식이 기억과 표현형이 동일할 확률.
자, 똑같은 상황인데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라지 D. 자, 이렇게 만났을 때도 똑같이 1번하고 2번 어떻게 나올지. 자, 두 문제만 지금 풀어봅니다. 시작.